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올해 여전히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딱히 격한 반응 없이 증시는 마감했고,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내일 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금요일날 내마녀의 날과 함께 엄청난 변동성이 폭발하며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크로 악재로 인하여 이미 매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는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여전히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 투자자라면 지금은 보유의 관점과 더불어 계속해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스윙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시면 오늘 아침에 큰 상승을 이룬 뒤에 장 막판까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서 거의 큰 변화 없이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큰 하락 없이 그냥 계속 유지 정도만 해도 적당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거나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또 큰 금액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P 500은 오늘 거의 변화 없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수 있는지가 계속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S&P 500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닌 선별적으로 개별주 장세로 계속 주도주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주식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와 비슷하게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스닥이 S&P 500보다 훨씬 더 힘이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특히 AI 관련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러셀 지수는 21일 이동평균선을 딱 지지한 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정도가 소형주의 적절한 지지선이라고 생각되고 계속 여기서 일단은 머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형주의 시대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장기채 금리는 오늘 거의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거의 사라지고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위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금은 변동성이 중간중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수 기회는 보이지 않고 1월에 매수한 장기 물량과 5월 20일에 정배열 시작한 물량만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한번 지지선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씩 생각해야 하지만 여기서 횡보를 이어간다면 굳이 아직은 매도를 고려하기보다는 보유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월과 4월에 공포에 매수하셨다면 보유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립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립에 온 만큼 경계를 시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개별 주식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립 상태로 왔다고 다 팔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개별 주식별로 접근하며 주도주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4월부터 주목했던 주식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 매우 적절해 보이며 최근 들어서 꽤나 많이 돌파한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 위주로 스윙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스윙 트레이딩에 큰 비중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오고 있는 주식들을 굳이 쳐다보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계속 셋업을 발견해서 매수를 지속해도 좋다고 생각되며 여전히 주식 비중 80%에서 100%가 적절해 보이며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돌파 이후에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차트가 아름답게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매도 신호는 시장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호가 올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다시 한번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아름답게 안착하면서 마감했지만 다른 성장주에 비하여 상승력이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방 압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추세를 이탈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이제 실적 발표가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또다시 장중 고점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시장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의미이며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들을 중간에 매도한다면 추세의 수익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우므로 끝까지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작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며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움직임이며 여기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돌파가 나온다면 스윙 트레이딩 기회로 삼고 장기 보유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메타 역시 돌파 이후 단기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감이 나오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추세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신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어 보유의 관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고점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빅테크 중 가장 강력한 실적을 가진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에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삼갔지만 추세가 전환된 지금부터는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한 계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저점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의 관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도체 ETF인 SMH도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고점 돌파 이후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구간은 다시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오늘 장중 10일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했으나 결국 지지를 받고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종목의 약세가 약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을 이끄는 메인 테마이므로 지속 보유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리더인 로빈후드는 오늘도 전고점이었던 77.8달러를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우상향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지브노브는 오늘도 3일 연속으로 저점을 높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00달러를 기준으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횡보의 끝은 다시 한번 강한 돌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횡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인 오클로는 오늘 장중 1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려 했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파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일 뿐이므로 보유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이오 리더 힘스도 저점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며 이런 주식은 단지 보유만으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되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의 보유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지금도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자주 21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트레이더들을 흔드는 패턴이 많았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AI 인프라 리더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오늘 돌파했습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만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 매우 적절해 보이며 이렇게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끝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도 QQQ를 보면서 주간 차트를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8주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에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기회를 잡는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구워 먹지 말고 꾸준히 보유하면서 기회가 나올 때마다 세섭이 보이는 종목에 용기 있게 자금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고점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돌파 후 되돌림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적이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한 종목들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이어가야 하며 특히 AI 관련 하드웨어, 반도체 분야는 아직 자금이 완전히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매크로나 정치 이슈로 인해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기름을 넣을 때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하여 오일 가격이 올라가서 나의 기름값이 올라간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주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진실과 시장이 말하는 흐름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결국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